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을 진행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셀코TV 팬입니다. 네, 저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찬바람 불고 네.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면 네. 이 옆구리가 좀 허전한 사람들 아니면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 생각나는 게 가족 말고 또 있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요때가 심리상담하러 제일 많이들 오세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우울하다, 외롭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40, 50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네. 40, 50대? 네. 5, 60대 아니고요? 40, 50대 여성들이 우울증 호소를 제일 많이 하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가족 문제도 있지만 네. 의외로 친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그래서 상당히 오늘은 많습니다. 친구 얘기 좀 하려고. 잘 주제를 네. 잘 잡아주셨습니다. 친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네.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우리 옛날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 친구가 애가 뭐 이래갖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나쁜 네. 데 같이 하고 네. 막 그러는 건데 친구 심리 상담 네. 전문가 입장에서 친구라는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아.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네, 사실 친구. 우리는 뭐 어렸을 때 친구가 좋다, 뭐 오래 만난 친구가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족보다 어쩌면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벗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과는 우리가 사실 결혼하고 이럴수록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좋아서 죽자고 죽지 뭐 죽자고 만나서 결혼했어. 네, 근데 하고 나면 맞아요. 점점 멀어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우면서도 또 남이기 때문에 또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멀어질 때 여성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40, 50대 여성들 상담을 해보면 결혼을 한 친구, 안 한 친구, 못 한 친구, 갔다 온 친구, 갔다 왔다 다시 간 친구, 또 갔다가 왔다가 또 간 친구,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남편들의 직업에 따라서 또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인 환경, 또 애들이 크면 저 집 애들은 잘 되고 우리 집 애들은 좀 안 됐을 경우에 또 친구 사이에 또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네.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게 아까 친구의 정의라고 제가 네. 여쭤본 게 답이 없는 얘기는 저도 알지만 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친구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편하게 그냥 지인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지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진짜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위로받고 싶을 때 충분히 위로받고 또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격렬한 축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질투도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는데 결혼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좋고 남편 직업도 좋고 시집자 야간 친구. 네 그리고 자식도 잘 되고 시댁에서도 사랑받고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이들 느껴져요. 그래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진짜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이게 다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만나세요, 교수님은 친구를? 저도 솔직히 말을 하면요. 친구들을 가면 갈수록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할 거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주 안 보면 얘기할 게 없으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 자랑만 해요. 신랑 자랑, 그리고 이제 돈 자랑, 자식 자랑. 근데 사실 저희 친구들 중에도 아까 말했던 유형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뭐 간 친구, 안 간 친구, 못 간 친구, 갔다가 온 친구, 갔다가 왔다가 여러 번 한 친구도 있고. 제일 부러움을 받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들이 어딜 가나 있어요. 밥값은 내요? 그러면 밥값을 내고 하면 또 덜 밉죠. 근데 밥값도 안 내고. 밥값은 n분의 1로 나눠내고 그렇죠. 자기 자랑질만 하고 그렇죠. 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상처받는 거 보면 사실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좀 불만이 많고 또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는 친구, 행복한 친구들을 보면 또 스스로 속상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환갑이 지났죠. 네, 옛날 네. 같으면 정말 노년인데 요즘은 네. 정말 그 장년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청년이십니다. 근데 저는 친구가 네. 제 나름대로 독특한 친구의 정의가 있어요. 아, 네. 누가 정말 좋은 친구냐? 네. 내가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친구. 아이, 맞습니다. 네. 야, 나 이번에 뭐가 잘 됐어. 아. 라고 얘기하고, 야, 우리 내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어. 네. 이런 얘기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원장님 정말 맞는 말씀이요. 네.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친구에게서 기쁨을 얻고 아 진짜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위로는 하기가 쉬워요. 그쵸. 예. 이 친구가 뭔가가 안 되고 박탈당하고 괴로운 상황이니까 위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진짜 친구다. 저는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야 이번에 내가 너무 잘 된 일이 있어. 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 같아요. 그게 진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진짜 진심으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나의 벗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제1 기준이 나에게 좋은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의 기준을 나눌 때 항상 그 기준을 떠올려요. 비슷하구나. 그러면 금방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네. 예를 들어 내가 이 자랑을 하면 저 친구한테 상처되지 네. 않을까라고 고려를 하게 되면 네. 이미 좀 어려워지고 멀어져요. 맞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내가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전화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한 40~50명은 되는 거예요. 아,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에 뭐 아들이 네. 좋은 대학 들어갔다. 네. 너무 기분 좋다. 우리 와. 만나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음. 한 40~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사람 부자시네요. 네. 심리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으면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나. 몇 명이에요? 진- 그것도 통계 있어요? 네. 신기하다. 진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비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나 포함해서 5명 만들기가 어렵다. 그 정도까지는 5명도 어렵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인생이 이 5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저 포함해서 5명 못 채웠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네. 삼총사, 사총사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얘기구나. 네, 진짜 진심으로 서로를 축하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5명이 어렵다. 5명이 있다면 인생 성공한 거다. 원장님 5명 어떠신가요? 진심으로 해주고 축하받을 진심으로. 사람 5명은 되는데 아, 네. 근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을 사람은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 5명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비밀을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모여서 다 소통한다 저는 별로 원치 않거든요. 왜냐면 네.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대화는 3명. 네, 3명이면 대화가 되는데 4명만 돼도요. 둘둘 놀아요. 맞아요.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15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아 내가 대인관계 잘하고 있구나. 아, 그리고 축하와 위로를 서로 나누는 가까운 친구 나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있다. 그럼 저는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인간관계 잘하고 있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독특한 버릇이 네, 있는데 네. 12월 되면 하는 게 저기 네. 핸드폰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가 보통 주소를 네. 올리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제가 그 다이어리라 그랬어요. 네네. 그 써보셨어요? 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네. 가나다라 순으로 네. 친구들 전화 이름 쓰고 전화번호 네. 쓰고 뭐 주소 쓰고 메일 네. 주소 쓰고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아.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계속 그 다이어리에 남아 있어야 될 네. 필요가 없는 사람 관계를 필요가 없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연락이 안 되고 그냥 명함만 받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자꾸 이제 축적이 되면 네.
부담스럽고 짓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이거 매년 옮길 때 그게 네. 보통 12월 달부터 시작하면 12월 연말이면 한 달이면 그게 정리가 돼요. 왜냐면 그것만 갖고도 뭐 숙제하듯이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천천히 넘기면서 네.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문자를 보내고 옛날에는 이제 네. 그때는 되게 이제 아. 카드를 보냈죠. 네. 크리스마스 카드가 12월이니까 12월 초부터 이제 카드 쓰는 작업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또 만나게 될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남고 또 아닌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다이어리가 넘어가죠. 네.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도 연말에는 꼭 그 작업을 거치라라고 권하는데요. 그 이미 책은 안 하고 읽었는데. 계시네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양적 팽창이 아니라 가지치기의 기술이다. 우리가 나무도 좋은 열매와 꽃을 얻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또 꽃도 열매도 더 예쁘고 건강한 그렇죠.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오히려 질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상대가 네. 이성이면 어때요? 아 정말로 아. 이성이에요. 그냥 그 저기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사람 친구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는 이게 그런 여자친구가 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남자 사람 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보다 훨씬 편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장가 가고 또 저는 남자 친구들 결혼할 때 사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들도 알고 한데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런 건 정말 조심합니다. 네. 왜냐면 여자들은 다 거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에는 성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쪽이 이제 배우자가 있고, 예, 또 배우자는 또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네. 그 내 배우자한테 네. 또 내 배우자한테도 내 배우자에게도 상대 저쪽 배우자에게도 상대방의 배우자도 오해할 소지는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소통. 예. 그래서 저도 남자 사람 친구들하고 네. 가끔 통화를 하면 통화 말미에 와이프 옆에 있어? 바꿔줘 오랜만에 인사하게 꼭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85, 6 됐네 이제 네. 친구가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 나이 맞아요. 이런 연세가 되셨잖아요. 네. 자꾸 친구가 줄어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도 친구처럼 만나라.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면 뭐 동생처럼 네. 만나라.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는데 힘들어 하시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애들은 만나갖고 구슬만 갖고 구슬치기 몇 번 해도 친구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게 어려워지나 봐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49에 혼자 되셔서 그리고 올해 74세예요. 그 어머니가 늘 아버지랑 산에 다니시고 두 분이 정말 친구처럼 지내시다가 49이면 너무 이젠 어린 나이.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혼자 되셔서 지금까지 혼자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막 외향적으로 친구를 많이 못 사귀세요. 근데 저는 늘 나와 있고 엄마 혼자 계속 집에 계시니까 제가 엄마를 보면서 느낀 게 나이 들수록 친구구나. 나이 들수록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동네 친구가 없으면 삶의 행복도가 너무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젊었을 때 못 해본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갑자기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종교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친구 사귀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65세쯤 되셨을 때 종교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권해서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성당에 가시는데 성당 가셔서 모임하면서 조금 친구를 사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계신 시간이 긴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로당 이런 데를 갑자기 가는 건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머니도 이제 네.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도 가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네. 연락을 와서 갔는데 정말 경상도 말로
찐맛 없다 그래요. 너무 어색한 거지. 맞아요. 못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그 아파트 내에 경로대학이 생겼더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엄마가 잘 아는 고향 언니가 경로대학에 가셨는데 78세에 가셨는데 막내에 속하시더래요. 하루 종일 심부름하다 왔다고. 하루 종일 심부름해서 지쳤다고 80 넘어서 가라고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74세는 아직 너무 젊어서 심부름해야 된다고 또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오래만 되면 네. 오래된 친구는 다 좋을까요? 아, 오래된 친구. 원장님은 어떠세요? 오래된 친구가 좋던가요? 아니면 요즘 만나는 공통 관심사가 많은 친구가 좋던가요? 저는 후자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올해는 됐는데 네. 예, 그동안의 관계가 이렇게 네. 그 오래된 것만큼 계속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새로 또 이제 일이 있어서 만나고 네. 그러면 그 일이 연장돼서 일과 어떤 그 네.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이 네. 공유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네. 더 재미있어요. 아직은 젊은가 봐요. 아, 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하버드 대학교 노 교수가 74세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 들면 머리가 나빠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74세가 되어서 보니까 인간관계 능력도 훨씬 좋아졌고 마음은 훨씬 젊어진 것 같고 그리고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과 아무 문제가 없고 나의 뇌는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자기의 해마세포를 분리해서 이분이 연구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74세 노 교수의 해마세포는 계속 증식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 든다고 뇌가 쇠퇴하는 건 아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예외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 교수님은 특별하게 그거 정말 기억력은 깨지는데 거물어지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자기의 뇌가 늙지 않은 비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1순위가 뭐였냐면 자기는 평생 나이 어린 친구들을 사귀면서 취미 생활을 함께하고 늘 나보다 젊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즐겼다. 대학 교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기도 하네요. 저희들도 보면 대학 교수하는 네. 친구들이 제일 젊어요. 늘 젊은 친구들과 늘 대화하고. 신입생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하는 걸 즐기면서 늘 새로운 취미 생활을 그들과 함께했다. 그게 나의 뇌가 늙지 않은 가장 큰 비결인 것 같다. 그래서 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네. 좀 저기 나이 드신 그 옛날에 좀 돈 많은 나이 네.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를 만난 거는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또 젊은 여성들을 또 네. 보면 설레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취미 생활하고 뭔가를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자꾸 들어가셔서 젊은 사람들과 뭘 함께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네. 나이 들어서 골프 배웠는데 네. 유일하게 그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네. 제가 신체적 능력이 다행히 그 네. 친구들하고 공을 쳤을 때 이제 네. 어울릴 만큼은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재밌는 거죠. 아. 나이 든 사람하고 치는데 자기들부터 핸디캡을 네. 좀 줘야 되는데 안 받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은 젊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선배예요. 왜냐면 항상 대화를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고정관념을 뒤집는 그리고 생각의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 네. 뒷면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대화하면서 굉장히 재밌으면서 생각의 반전도 가져올 수 있고 역발상의 지혜를 되게 많이 갖게 하는 대화를 제가 잘 그래요?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제목이 고지식함이잖아요. 네. 근데 높을 꽃자 쓴 거 보고 제가 박수 쳤어요. 그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작가님이 그래요? 제목을 서너 개 갖고 왔는데 네. 딱 보니까 저는 그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렇군요. 고지식한데 잘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함익병 원장님의 대화법을 한마디로 저보고 축약하라 그러면 역발상의 대화를 잘 하신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을 앞으로도 많이 사귀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포커스 좀 잡아주실래요? 여기 딱 당겨주세요. 이야, 또 이 상처 치유의 시간. 잘 보이시나요?
책을 한번 쭉 당겨주세요. 아, 네. 쭉 당겨주시면 책이 잘 나오죠. 이게 10번째 책이죠.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을 새로 내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오늘은 책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오신다고 책을 갖고 이렇게 예쁘게 서명까지 하셔서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에 책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읽지는 않았지만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울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행복한 마음도 모두 습관입니다. 네, 내가 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저도 읽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책을 받으면 선물은 저는 꼭 반드시 해요. 아, 어떻게 선물하냐 그러면 구독자 20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 방송 보시고 저 책을 한번 이 가을에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저 볼펜 좀 보내드리도록 빌려주세요. 하겠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의 함익병 원장님 오늘 써야겠어요.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사실 제가 책을 좋아해요. 책을 좋아해서 좋은 책, 그 다음에 시에 맞는 책, 이 가을에 읽으면 딱 좋을 책. 네, 제가 와이프가 우울하다 그럴 때 그래서 단풍 떨어지는 거 보고 눈물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과 가라 그랬다고 두고두고 요거도 먹는 그 우울한 마음입니다. 네, 습관이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